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 갈등의 뇌관이던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 사태가 일단 한숨을 돌렸습니다. 정부가 대규모 유급이나 재적 등의 채찍 대신에 대학에 자율권을 줘 큰 혼란은 피한 건데 의대 교육의 질은 크게 떨어질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평소보다 3배가량 많은 신입생들과 복학생들이 함께 수업을 받아야 해 과밀을 막기 위한 대학별 해법이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이수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지난 2월부터 시작된 의정 갈등. 집단 수업 거부에 동참한 의대생 대다수는 학교에 휴학계를 제출했습니다. 대규모 유급 재적 사태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정부가 이들에 대한 휴학 승인을 학교에 자율적으로 맡기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학사 일정 운영에 대한 불확실성을 우려했던 지역 의대들은 일단 한숨을 돌리는 분위기입니다. 휴학 승인을 함으로 인해서 내년부터 만약 이제 복귀를 했을 경우에 이제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휴학을 승인과 미승인은 상당한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전향적인 결정으로 의정 갈등의 실타래가 풀릴 기미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환영할 대목입니다. 문제는 내년입니다. 늘어나는 의대 입학생에 휴학을 마치고 복학하는 학생까지 더해지면 수업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예과 1학년 기준 대전과 충남 지역 5개 의대의 한 학년당 정원은 332명. 이들 대다수가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에 입학할 신입생 585명까지 합하면 900명을 넘어 현재 3배 수준으로 크게 늘어납니다. 가장 큰 고비는 오는 2027년입니다. 예과 1, 2학년은 교양 위주지만 본과 1학년부터는 실습 수업이 많은데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건물을 새로 짓는다고 해도 설계부터 준공까지는 최소 2년 이상 걸려 내년 입학 복학생들이 본과 1학년이 되는 2027년까지 실습 공간 마련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2호학번과 함께 수업을 들어야 하는 2, 4학번의 2년짜리 예과 과정을 1년 6개월로 줄이는 등 다양한 대안들이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대학들이 과밀을 막기 위해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세종시가 최근 논란이 빚어진 공공시설 외래어 명칭 개선 사업에 대한 TJB 보도와 관련해 지속적인 소통으로 우리말 변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소관기관과 논의가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 이미 해당 기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는데 시의회와 해당 기관들과 추가 협의 후 시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법령 용어인 복합 커뮤니티 센터는 행법 누린터라는 이름을 별칭으로 사용하고 간판 교체 등은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소속 김성광 대전시의원이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아 당선 무효형을 면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2월 한 예비 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대학생들에게 11만 원 상당의 점심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의 행위가 경선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대전의 아파트 단지에서 1년 넘게 일한 뒤 그만둔 경비원이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며 노동청에 진정을 냈습니다. 보통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데 중간에 회사 측 요청으로 근무지를 옮겼더니 퇴사 후 재입사 처리가 됐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도대체 어찌 된 일인지 조형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8월 대전의 한 경비 용역업체를 통해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기 시작한 60대 A씨. 근무 5개월 차였던 올해 1월 회사 측으로부터 다른 아파트로 근무지를 옮겨달란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에 곧바로 당일 저녁부터 인근 다른 아파트에서 경비원 업무를 8개월가량 하다 지난달 퇴사했습니다. 두 아파트 단지에서 일한 기간을 합치면 14개월. 만 1년을 넘겼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을 기다렸는데 아직까지 받지 못했습니다. 근무 아파트를 바꾸는 과정에서 작성했던 사직서가 문제였습니다. 거부는 했었는데 자기들이 나를 담당한 팀장이 그 회사에서 요구하는 거니까 써달라고 해가지고 써준 거죠. 저는 약자잖아요. 서류상 단순 근무지 변경이 아니라 퇴사 후 재입사로 처리됐기 때문에 근속 기간이 1년이 안 된다는 겁니다.
A씨는 회사 측에서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근속 기간을 초기화시킨 꼼수라 주장합니다. 회사에서 요구하는 걸 해야 내가 계속 근무를 한다든가 그런 뭐 불이익을 안 당하기 위해서 쓴 건데 결과적으로는 사직서를 참 그게 퇴직금을 안 주는 그게 꼼수로 작용한 거죠. 이에 대해 회사 측은 TJB와 통화에서 A씨와 직접 퇴직금 관련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으며 지급하지 않겠다 통보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류상 퇴사 후 재입사 처리된 인원에 대해서 퇴직금 지급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자료 등을 준비해 노동청에 전달할 예정이라 설명했습니다. 다만 취재가 시작되자 A씨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겠다는 뜻을 전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대전 유성구 하카 2초등학교와 하카 중학교 설립안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 신설이 확정됐습니다. 두 학교는 도안 2-2지구 개발로 2027년도부터 4,000세대가 넘는 아파트 입주가 시작됨에 따라 적절한 학생 배치 여건을 위해 신설이 결정됐습니다. 하카 2초등학교는 41개 학급 규모로 오는 2027년 9월 개교할 예정이고 하카 중학교는 28개 학급 규모로 2028년 3월 개교가 목표입니다. 대전 대동 2구역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이장우 대전시장과 박희조 동구청장 150여 명의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공식을 갖고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대동 2구역은 동구 대동과 용운동 일원 10만 8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임대주택 290가구를 포함해 모두 1,420가구를 공급하게 됩니다. 대전시와 동구는 소재구역과 구성 2구역, 천동 3구역 등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도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독립기념관 개관 37주년을 맞아 백범 김구 선생의 친필이 적힌 태극기를 비롯해 독립운동의 역사가 담긴 소중한 기증자료 60여 점이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자료를 기증하고 전시 개막식에 참석한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더욱 각별한 마음을 보였습니다. 이선학 기자입니다. 정력과 인력, 물력을 광복군에게 바쳐 강로 말세인 원수 일본을 타도하고 조국의 독립을 완성하자. 백범 김구 선생이 광복군에 대한 동포들의 지원을 당부하는 내용을 친필로 적은 태극기입니다. 일제강점기 우리말을 지키기 위해 활동했던 조선어학회관, 조선말 큰사전을 편찬하기 위해 13년간 집필한 원고도 보존 처리를 거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충남 당진에서 3.1운동을 주도했던 남상락 선생과 부인이 한 땀 한 땀 자수를 놓아 만든 태극기. 자료를 기증한 후손들은 조부모의 숨결이 담긴 소중한 자료를 바라보며 남다른 감회해졌습니다. 할머니께서 참 여러 날 밤 지새면서 만드셨는데 그때가 1919년도 3월 달에 만드셨어요. 오늘 와서 보니까 그냥 감회가 참 깊습니다. 천안 독립기념관이 개관 37주년을 맞아 마련한 순간에서 영원으로 특별 전시회에는 독립운동가들의 유품과 기록물은 물론 한국전쟁 당시 자료 등 후손이나 기관들의 기증자료 62점이 공개됐습니다. 외교관이자 의사로 활동하며 독립운동을 펼친 서재필 선생의 진료 가운을 비롯해 한국 스카우트의 전신인 조선소년군의 완장과 기록물 등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희귀 자료들도 한자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기증받은 자료를 국민과 함께 나누기 위해 매년 기증자료 특별 전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독립기념관 자료 기증의 주요 역사와 함께 김구 서명문 태극기 등 보물로 지정된 주요 기증자료 원본 60여 점이 소개됩니다. 순국 선열들의 정신을 엿볼 수 있는 이번 전시회는 오는 12월 1일까지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계속됩니다. TJB 이선학입니다. 대전 지역 학교 절반 이상이 주변 1km 이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백승하 의원에 따르면 대전은 관내 고등학교 62곳 가운데 63%에서 1km 이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고 중학교는 61%, 초등학교 54%, 유치원은 52%로 어린이집을 뺀 모든 학교들이 전국 평균을 웃돌았습니다. 반면 충남과 세종은 전국 평균 이하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세종은 신도시 특성상 어린이집 7%, 유치원 9%, 고등학교 5%로 대부분 한 자릿수에 머물러 전국에서 1km 이내 성범죄자 거주 비율이 가장 낮았습니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초등학교와 도보로 불과 5분 거리에 있는 곳에 이사해 논란이 된 가운데 학교 주변에 사는 성범죄자들의 재범을 막기 위한 치안당국의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용성 공주시의원이 학대 의혹이 불거진 공주 말농장에 대해 시의 적극적인 조처를 주문했습니다. 이 의원은 해당 농장에 대한 민원이 2년 전부터 제기됐음에도 사유지라며 손을 놓고 있는 사이 문제가 커졌다며 동물보호법을 적용해 남은 말들을 적극 보호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편 농장의 남은 말 16마리는 동물보호단체들과 한국마사회, 대한승마협회 등의 도움으로 건강검진과 미용을 마쳤으며 축사를 정리한 뒤 이들을 돌보고 있는 동물보호단체는 입양처와 보호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40분쯤 대전 서구 탐방동의 한 교회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장비 26대와 인력 70여 명을 투입해 25분 만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교회 안에 있던 관계자 1명은 긴급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소방당국은 건물 1층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시대, 임산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TJB는 지난 8월부터 6차례에 걸쳐 기획보도를 전해드렸는데요. 임산부에 대한 사회적 배려는 매우 부족하다는 뉴스에 공감한 지역 공공기관들과 민간기업들이 임산부 배려 문화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양정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TJB는 기획보도를 통해 고위험 임산부와 난임을 겪은 임산부 등 다양한 임산부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습니다. 태아의 유사산율을 줄이기 위한 과학계의 노력과 천차만별인 지자체들의 정책을 지적하며 임신과 출산을 존중하는 노력에 주목했습니다. 임산부를 배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자는 보도에 공감한 지역사회가 함께 손을 맞잡았습니다. 먼저 대전시는 임신하기 좋은 도시를 구축하기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총괄하기로 했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임산부를 배려를 하고 또 계속 그러한 배려의 문화가 확산이 될 수 있게끔. 대전시 산하기관도 움직였습니다. 대전관광공사는 다산의 상징인 꿈씨 패밀리를 적극 활용해 자연스러운 임산부 배려 문화를 선도하고 저희 회사부터 솔선수범해서 임산부에게 배려가 되는 출산과 육아가 장려되는 그런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대전교통공사는 양보받기 어려운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등 지하철과 역사 내에서 배려 환경을 조성합니다. 임산부 배려석은 아직 정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러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같이 좀. 지역 기업들도 일상 속 배려 문화 조성에 동참합니다. 하나은행 충청영업그룹은 임산부가 영업점을 방문할 때 창구 등에서 우선적으로 배려받도록 하고 임산부분들이 들어오시면은 순위와 관계없이 좀 편안하게 우선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유한킴벌리는 임산부와 이른둥이를 위한 제품을, 지역 대표 빵집 하레아레는 임산부를 위한 신메뉴를 개발해 판매 수익금 일부를 기부하는 등 배려 문화 조성에 앞장설 예정입니다. 이른둥이가 가면 갈수록 조금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서 사회적으로 이제 관심도 확대하고 임산부들도 이렇게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빵, 이런 빵들을 만들어서 좀 이렇게 할인을 적용해서 드린다거나. TJB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변화에 주목하며 임산부 배려 문화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보도를 이어가겠습니다. TJB 양정진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슈퍼컴퓨터의 핵심 기술인 가속기용칩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국내 최초로 슈퍼컴퓨터의 계산을 빠르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가속기용칩 KAB22를 개발했는데 초당 1조 번의 연산이 가능해 소수점 52번째 자리까지 계산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소형 가속기칩 안에는 그래픽 처리 장치 역할을 하는 트랜지스터 100억 개가 집적돼 우주의 기원을 밝히는 기초과학 분야 계산이나
기후변화에 예측돼 활용돼 사용 시 우리나라는 해외 수입에 의존해온 슈퍼컴퓨팅 시스템을 독자 기술로 개발할 수 있는 세계 5번째 제조국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전서구협의회가 대전 서구청 광장에서 북한 이탈 주민과 함께하는 동절기 이웃사랑 김장 나눔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북한 이탈 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사회의 따뜻한 정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으며 담근 김치는 10kg씩 포장돼 서구 관내 북한 이탈 주민 100세대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해외에서 되찾은 우리 문화유산과 다양한 자료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환수문화유산 기념박물관이 아산에 건립됩니다. 국회 등록법인 문화유산회복재단은 아산시 은복면 HB페이퍼 주식회사에서 협약식을 갖고 문화유산 회복과 가치 확산, 박물관과 미술관 친환경 기술 혁신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